꽝꽝꽝 물결표 꽝. 1807에서 8년 사이에 작곡된 운명교향곡은 일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다.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된다. 베토벤이 붙인 것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것도 아니다. 그렇게 불린 이유는 쉰들러가 제1악장의 주제를 운명이 문을 두들기다 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베토벤은 메세의 울음을 표현했다. 베토벤 평전. 박홍규이가산 출판사이 2003. 루드비히 반 베토벤 1770년에서 1827년 이 살았던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유럽은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전후한 격동의 시대였다. 계몽주의가 시작되어 프랑스 혁명이 터졌으나 여전히 유럽은 왕과 귀족이 다스리는 봉건의 땅이었고 특히 혁명의 프랑스와 달리 그가 태어나 10대를 보낸 독일이나 그 뒤 35년을 산 오스트리아는 여전히 절대 군주의 땅이었다. 본에서 태어난 어린 베토벤에게 아버지가 음악을 강요했다는 사실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음악을 가르친 것은 자신의 명예와 경제적으로 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어린 베토벤은 울면서 음악을 배웠다. 10살이 넘자 베토벤은 아버지의 감독을 벗어나 궁전 오르간 주자인 네페 1748년에서 98로부터 작곡을 공부하고 스스로 작곡도 하게 되었다. 계몽주의자로서 프리메이슨과 관련된 지도자였던 네페는 10대의 베토벤 사상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 영향은 그 뒤 베토벤이 계몽주의의 이념과 문해에 매료되도록 이끌었다. 네페는 베토벤이 평생 유일하게 감사한, 유일하게 스승으로 인정한 사람이었다. 베토벤이 예술가가 사회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은 음악사에서 널리 칭송되는 바이지만 그것이 베토벤의 특별한 개인적 능력이나 특성에 의한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이미 세상이 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흐는 죽을 무렵부터 계몽주의가 시작되었으나 계몽주의와 무관했다. 모차르트는 계몽주의가 낳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직후인 1791년에 죽었으나 베토벤은 1789년에 19세로서 가장 감수성이 뛰어난 청춘기에 있었다. 1792년 10월 반혁명주의자의 도발로 프랑스 군이 독일 영토를 침입하여 전쟁이 터지자 선제후 막시밀리안은 영원히 본을 떠났다. 언제나 음악이 울리던 본 궁정은 영원히 문을 닫았다. 그 바람에 베토벤도 빈을 떠났고 결국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어 12월 아버지가 죽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베토벤이 그로부터 독립하여 비로소 성년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베토벤이 도착한 빈. 오스트리아의 황제 요제프 2세가 개혁을 하려 했으나 실패하여 반동이 생겼다. 경찰국가의 전형이라고 할 만한 체제가 생겨났다. 언론과 출판, 집회와 결사는 철저히 통제되고 통신은 감시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오락과 향락에 빠져들었다. 빈이 음악의 수도로서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을 살게 한 것도 그러한 분위기에서 비롯되었다. 어떤 예술보다도 추상적이고 검열과 무관한 음악은 통제된 분위기에서 최고조로 발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차르트 후기 음악을 비롯한 하이든 후기 음악, 그리고 베토벤 음악은 이미 현실적으로 실패한 계몽주의를 음악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오락과 향락에 빠진 빈이 음악과 다른 새로운 음악을 창조했다. 1800년 4월, 베토벤은 처음으로 자신의 수익을 위한 공개 연주회를 열어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작품과 자신의 교향곡 1번 등을 연주했다. 음악이 봉건시대의 궁전이나 귀족의 살롱을 벗어나 시민들이 돈을 내어 후원자가 될 수 있었던 극장으로 옮겨진 것은 음악사에서 가히 혁명적인 변화였다. 이 시기의 교향곡은 문자 그대로 대중을 위한 작품으로서 힘이 가득 찼고 과거의 조용한 음악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베토벤도 그 청중도 교향곡을 음악의 민중화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당시의 비평가들은 이 연주회를 무시했고 교향곡 1번을 폄하했다. https://m 유튜브 watch 피처는 유튜브 BMV는 RIYSQGRWDW 1802년 10월 그는 두 동생에게 두 통이 긴 유서를 썼다. 6년간에 걸친 병고를 절망적으로 호소하고 자살로 인생을 끝내지 않았던 것은 예술과 도덕 때문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유서에서 유서를 자신의 사후에 공개하라고 당부했다. 유서의 핵심인 자살에 대한 부분은 결국 허구로 끝났고 그 뒤 그는 더욱 늠름하게 살았다. 유서 사건 이후 걸작이 쏟아져 나왔다. 영웅 교향곡. 나폴레옹이 정복한 19세기 초의 유럽은 프랑스를 제외하고 여전히 봉건 세력에 의해 지배되었다. 따라서 유럽의 농민과 시민은 그를 봉건적 멍해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하는 영웅으로 숭배했다. 독일 지식인들을 비롯한 유럽인들은 열광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키자 그들은 혼란에 빠졌고
마침내 황제에 취임하자 환멸했다. 베토벤도 선량한 군주로 본 나폴레옹의 배신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3년 여름, 베토벤은 1798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집트 원정과 이집트 원정에서 전사한 넬슨에 대한 느낌을 담은 교향곡 제3번 영웅위 작곡을 시작했다. 나폴레옹에게 헌정하고자 만든 것임은 분명하다. 1804년 5월, 나폴레옹이 황제에 취임하자 베토벤이 나폴레옹에게 헌정하고자 보나파르트라고 붙인 본래의 제목을 쓴 악보 표지를 찍고 영웅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영웅이라는 이름은 1806년 10월에 그 제목으로 출판되기까지 사용되지 않았다. 영웅은 현실 세계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웅주의의 꿈을 표현한 것이었다. 합창교향곡. 베토벤이 실러가 1785년에 쓴 환희의 송가에 곡을 붙이고자 한 것은 10대부터였다. 30년 뒤인 1823년경에 완성했다. 합창교향곡 제4악장이 실러의 시에 붙인 칸타타이다. 자, 얼싸하나라, 인간들이여. 이 입맞춤을 전세계로. 형제들이여. 큰 소망이 이루어져. 우리 모두가 동무가 되미니. 제9교향곡 합창은 프로이센 국왕에게 헌정했다. 지금 이 곡은 유럽연합의 국가로 지정되어 있다. 당시 가장 보수적이었던 프로이센 왕에게 헌정된 곡이 170여 년 뒤 유럽연합의 국가로 지정된 것이다. https://m 유튜브 com 워치 피처는 유튜브 BEMV는 고우DIL8TF4CI 1826년 3월 베토벤 사망. 그의 사인은 강경변증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그의 머리카락을 분석한 결과 다뉴브 강이 오염된 물고기로 인한 낙중독으로 죽었음이 밝혀졌다. 장례식에는 1만 명 이상의 군중이 모였다.